독도체험관 중고등학생 학습지 10자물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가로 9개, 세로 9개, 총 18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번호가 파란색은 독도체험관의 자연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주황색은 역사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습지를 집에서 풀어보기 때문에 설명과 함께 10자만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1번을 보겠습니다. 1977년 최초로 독도를 그린 화가로 40년 가까이 독도 문화 심기 운동과 고구려 문화 지키기 운동 NGO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분은 바로 이종상 화백님입니다. 이종상 화백님께서 그린 독도 작품입니다. 이종상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입니다. 세로 1번 문제는 독도에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새로 우는 소리가 마치 고양이처럼 들린다고 해요. 이 새는 괭이갈매기입니다. 괭이는 고양이의 사투리입니다. 독도를 새들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독도에서 번식하는 새는 바로 괭이갈매기이고 괭이갈매기가 번식하는 4월에서 6월에는 독도 동도에 있는 헬기장에 헬기가 갈 수 없습니다. 다음 가로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독도는 화산섬으로서 지질학적 가치가 크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며 바다 생물이 특이한 점을 고려하여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로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동도 중앙에 있는 침식와지이며 해국과 땅채송화가 바위 틈에서 자생하고 있어요. 이 지형은 동도 가운데 쪽에 움푹 들어간 천장에 굴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지형인 천장굴입니다. 이게 바로 천장굴의 모습이고요. 천장굴 주변에는 사철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사철나무는 100년 넘게 살고 있어서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울릉도 주민으로 1965년부터 독도에서 살기 시작하였고 1981년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겨 최초의 독도 주민이 된 사람은 최종덕 씨입니다. 최종덕 씨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로 3번 문제를 보면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및 보호식물로 특정 식물 5등급인 식물은 초종용입니다. 초종용은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잎이 없고 다른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여 영양분을 섭취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가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가 근대적인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속한 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0월 25일을 우리나라 민간단체에서는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동도에 있는 바위로 식물로 덮여있는 바위의 비스듬한 면을 북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반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바위의 이름은 한반도 바위입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 바위의 모습인데요. 정말 한반도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겼죠? 독도에 있는 바위의 이름 중 대다수는 이렇게 바위의 모양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가로 5번 문제를 보면 독도를 구성하는 섬들 중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답은 서도입니다. 독도는 서도와 동도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도의 높이는 168.5m, 넓이는 88,740제곱미터, 둘레는 2.6km입니다. 세로 5번 문제는 독도의 가을을 대표하는 식물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7월에서 11월 중 꽃이 피며 가을의 절정기를 맞이하는 꽃은 바다에 피는 국화꽃인 해국입니다. 해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독도의 가을 풍경인데요. 해국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로 6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라는 최종 결정을 내린 문서의 이름을 적는 건데요. 이 문서는 태정관 지령입니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고 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1877년까지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 6번 문제를 보면 1950년대에 독도를 넘보는 일본에 맞서 울릉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독도의용수비대입니다.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독도의용수비대는 직업이 경찰이나 군인이 아닌 일반 청년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독도를 지키고자 만들어진 단체로 지금은 독도를 독도경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가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도와 동도 사이에 있는 바위로 촛대 모양을 닮은 바위의 이름은 촛대바위입니다. 촛대바위는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세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독도의 이장님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김성도 씨입니다. 하지만 김성도 씨는 2018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학습지를 새로 만들 때에는 문제를 바꿀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8번 세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7세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으로 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알린 영웅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안용복입니다. 안용복의 직업은 어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첫 영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토 논쟁의 결과는 세로 9번 문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로 9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7세기 일본의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일본의 땅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민이 울릉도로 가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금지령은 도해금지령입니다. 도해는 한자로 건널 도, 바다 해를 써서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가로 8번 문제는 독도가 위치한 바다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독도는 동해바다에 있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동해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은 울릉도로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가로 9번 문제는 독도에 살았던 바다사자의 옛날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독도에 살았던 바다사자는 강치입니다. 강치의 옛 이름은 가지어 또는 가재이고 이 십자말풀이에 들어가는 정답은 가지어입니다. 강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원래 독도에 많이 살았던 동물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일본 어부들의 남획으로 인해 많은 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멸종된 동물입니다. 이렇게 십자말풀이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다 푼 십자말풀이를 가지고 체험관에 오시면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꼭 와서 독도를 더 생생하게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